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처인 외교부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유엔에 나타낼 때 굉장히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버렸고, 그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올해 6월 30일 날 유엔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을 이 제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나라답게 이 동성애자 인권보호관 제도를 조금만 유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들의 활동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이것을 두고 찬반 투표에 붙였습니다. 이 제안, OP2라고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 아프리카 그룹이 낸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인권보호관 제도, 동성애자 인권보호관 제도에 찬성하는 표를 던진 83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유보하자는 나라가 77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반대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기권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학부모 단체요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외교부에게 먼저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보팅을, 그러한 투표를 하시기 전에 얼마나 국민들의 뜻을 잘 취합해서 알려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엔에 있는 국제기구국 국장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병세 장관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투표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사실 이걸 알았길래 망정이죠. 몰랐으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어찌 보면은 따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솔직한 답변을 주시고 솔직한 해결책을 주시고 적어도 속이지는 않으셨어야 되는데, 이게 외교부의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관이라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의 전화하는 국민들에게는 다른 엉뚱한 부처를 알려줘서 그쪽으로 전화하게 한다든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에 있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SNS로 이것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화면을 찍지도 녹화하지도 녹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 이것은 법무부의 소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셨어야 되고, 적어도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부서를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에 국민적 기망을 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런 거 저희도 바쁩니다. 기자회견 하고 싶어서 환장난 사람들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또 발언해 주시고 발제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음성을 국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권을 빙자한 유엔의 동성애자 인권 보호관의 동성애 옹호 활동에 적극 반대하라. 유엔은 올해 6월 30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을 선정했다.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자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면서 인권 위반 사례를 수집, 시정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진다. 다행히도 에이즈로 신음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는 이 위험한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당혹스러운 것은 동성애 옹호 조장을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의 제도에 따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 제안을 부결하는데 일조한 동성애 옹호 조장 국가가 되었다. 유엔의 제1대 인권조사관이 발표한 계획은 아래와 같았다. 첫 번째, 동성 간 성행위를 합법화. 두 번째,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 치료를 금지시키고, 세 번째, 각종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 네 번째, 종교, 전통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하는 것. 다섯 번째,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 취향 및 성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 이는 각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화 제국주의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으로 이미 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힘없고 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권 아젠다에 함몰되어 파퓰리즘에 점철된 서구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로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맞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 사이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반대하거나 기권하라. 두 번째, 향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교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심각한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 2016년 12월 8일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연합 외 12개 시민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문자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외교부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제정신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넋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도대체 외교부는 국민 70%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국민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국민들 의견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합니까? 제가 아침에 깜짝 놀라서 뭐 외교부고 청와대고 다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도 모르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외교통사부의 직원, 이 직원이 폭관을 저지른 겁니다. 국민하고 소통해야 될 공무원이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지금 동사무소 공무원들조차도 어떤 지역 주민과 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눈 뒤에 일 처리하는 것이 지금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정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가 이거 동사무소 직원보다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윤병세 장관님,
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의견 내도록 한 공무원들 당장 징계하고 책임을 해임하십시오. 맞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 무시하고 국민의 구애하려는 이러한 정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또한 유엔도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우리 탈동성애자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신 이호나 목사님과 또 우리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유엔 본부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보다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챙기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날 21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역시 탈동성애 인권을 먼저 보호하라고, 유엔이 정말 소수자의 인권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먼저 챙기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구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유엔의 행태더라고요. 유엔이 소수자 인권을 위한다고요? 개나 갖다 주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탈동성애자 인권을 위해서 유엔을 방문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메일로 보내라고 이메일 주소 덜렁 알려주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유엔이 우리나라 동성애자보다 더 형편없더라고요. 이런 형편없는 유엔 직원들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양심 있는 탈동성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세계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반성해야 됩니다. 세계의 인권을 조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동성애 인권을 조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은 이러한 동성애 인권 조사 관제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탈동성애 인권 보호하는 조사 관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동안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이 앞에서 동성애 인권 옹호관 이런 것 도저히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정부 측에서 이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외교통상부까지 가세해서 유엔에 가서 우리나라 입장을 국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다르게 표명했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가 나쁜 것인지를 모르게 교육받고 있고, 언론과 문화를 장악한 이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폐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가 세계는 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늘어나고, 특히 10대, 20대에 에이즈 발병률이 세계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이제서 우리 학부모들이 알게 돼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동성애 합법화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아이들 군형법 속에서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싸워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기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까지 이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통상부가 유엔에 굴복을 해서 마치 서구의 문화가 선진국 물질이 풍요하니까 잘 사는 나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옳다고 그대로 따르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왜 미국, 유엔, 유럽 하면 우리는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따라갑니까? 맞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동성애만큼은 그들이 지금 속으로 썩어가고 겉은 화려하지만 나라 자체가 다 존립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따라갈 게 없어서
동성애 합법화를 따라갑니까? 맞습니다. 동성애 인권 옹호관이라니요. 우리가 정말 학생 인권 조례 속에서 학생 인권 옹호관이란 말에 치가 떨리게 싫고,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좌파 애들이 학교로 파고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도 정말 정권을 뒤집고 싶은 심정인데, 이제는 또 성소수자 인권 옹호관이라니, 이것을 유엔에서 통과시키는데 손을 들어주는 이 정신 나간 공무원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어린이, 우리나라 학생을 지켜야 되는 엄마들입니다. 엄마와 학부모가 전 국민의 90%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이 수천만 민심을 무시하는 이 정신 나간 외교통상부 어느 공무원 하나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행사를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파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주시는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의 김지현 대표가 외교통상부 담당자들을 만나서까지 직접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학부모들은 이걸 참고 묵고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유엔이라는 소리 듣기만 해도 지겹습니다. 맞습니다. 좌파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뭐든지 세계를 팔고 이 유엔으로 접근하고 뭐 ILO, 유네스코 이름만 근사한 이 좌파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유엔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유엔의 힘으로 업어서 나쁜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가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지 유엔의 외교통상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싸우는 그런 대통령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 나라들이 세상에 40%가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로 점점 물들어가고, 세상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걔네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하면 자식도 못 낳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인구 증산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동성애 합법화요, 동성애 인권 옹호관을 두게 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이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학부모들의 힘을 모아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의 허영태 집행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유엔의 성소수자 인권 옹호관의 동성애 옹호 활동에 적극 반대하거나 기권하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우간다 대통령에게 동성애를 인정하면 4억 달러의 원조를 주겠다고 했으나 우간다 대통령 무세베니는 이러한 원조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왜 우간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간다는 과거 동성애 섹스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전 국민의 45%가 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로 끔찍한 고통과 천문학적인 사회 비용과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간다 대통령은 동성애 퇴치 운동과 기독교를 통한 도덕 고양 운동으로 에이즈 환자 비율을 4.3%나 감소시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간다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간다 대통령에게 대해서 독재자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세베니 대통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모든 면에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세베 대통령이 에이즈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발생 원인이 동성애를 우간다와 아프리카인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 유입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왔고, 그로 인해 에이즈의 창궐로 인해 국가 소멸 상태까지 갔던 우간다를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하여 우간다 국민들은 에이즈라고 하는 그 죽음의 늪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의 주도하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의 강도가 심해지자 그는 두려워 말고 저항하며 타협하지 말라. 동성애는 우간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프리카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동성애가 만연하면 우리 국민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윤리의식까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유엔과 서구의 내정 간섭과 문화 제국주의의 반대와 저항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 나라는 에이즈로 망해가는데 에이즈의 주원인인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원조를 받고 유엔의 환심만을 사며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국민들은 죽던 말던 신경 안 쓴다면 그게 올바른 지도자가 맞습니까?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재자가 맞을진 몰라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고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에이즈 상황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인 에이즈 감염자가 국내에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 2,537명에서 2013년 1423명으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한 청소년 감염자가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1배, 특히 청소년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무려 26배가 폭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에이즈의 최근 치료비는 무려 800억이나 쓰여진다고 하는데 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우간다 예로 알듯이 동성애가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우리나라가 분명하게 동성애 옹호 조장을 저지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제도에 따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찬성 의사를 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국 등 서구 제국과 동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에이즈를 창궐하게 만드는 망국병인 이러한 병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와 동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제국처럼 그 퇴폐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에이즈의 주범인 또한 그 동성애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있는 저 미국과 서구 제국을 자꾸만 따라간다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조사관 계획이 결국에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합법화라는 압력이고 그 다음에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종 성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들을 합법화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교 전통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한다. 그리고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의 교육을 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결의문에 대해서 각 나라의 주권은 생각도 안 하고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는 그러한 결의문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과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빈대를 잡으려 초가를 태우는 우간다의 예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의 오만방자한 문화제국주의적인 내정 간섭의 행태의 시작이 분명한 처사를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됩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으로 이미 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한 국가가 80개국이나 되는데 유엔에서 이러한 결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우려하는 바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반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정당한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치 않고 국민의 감성도 조금도 고려치 않고 유엔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러한 에이즈의 창궐과 동성애 망국병인 동성애를 저들에 의해서 확산시키는 이러한 의결 조항이나 옹호관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기권하지 않고 또는 이것을 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14일, 16일 사이에 예정되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를 반대하라. 만일 그러지 아니한다면 외교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심각한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을 각오하십시오. 북한의 외교부 장관입니까? 유엔의 외교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RO에서 임명했습니까? 도대체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를 파견한다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찬성을 해?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가 뭡니까? 소수자라는 건 핍박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수자라는 거. 우리는 그들을 핍박한 적도 없고 우리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동성애 교육이 유치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탈북자 교육단체인 하나원에까지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탈북자 프로그램을 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펼치는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고 임명한 외교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 인권 전문가 파견을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세요. 도저히 그대로 찬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인권 옹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을 옹호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전문가를 조사하는 파견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외교부는 각성하십시오. 윤병사 외교부 장관님 각성하세요.